한국의 배려는 일본의 배려와 다르다고. 여기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다른 승객들의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일본인 가족이 있는데요. 울음을 멈추지 않는 아이 때문에 부부는 목적지를 한참 남겨두고 모든 것을 체념하고 내리기 위해 짐을 챙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일본인 가족은 평생 겪어보지 못했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고 그동안 한국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후회하며 목적지인 부산역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열차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의 주인공 일본인 남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4세 일본인 류세이입니다. 일본에서는 한 가지 간단한 규칙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내딛는 한 걸음, 제가 내뱉는 한마디마다 신중을 기해야 했어요. 국제 변호사로 일하면서 저는 엄격한 규칙들을 따라야 했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했어요. 마치 줄타기를 하는 기분으로 언제나 남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려 애썼답니다. 제 아내인 사유미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우리 둘 다 가족과 사회로부터 너무 많은 감정을 드러내거나 자유롭게 말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 아무 일도 없었음에도 저희는 종종 함께 조용히 앉아 뭔가 잘못한 건 아닌지 걱정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때때로 제 진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답답해 마음에 무거운 짐을 느꼈어요. 저는 늘 내가 나답게 살면서 두려움 없이 감정을 나눌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하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기 다이치는 우리 삶의 빛이었어요. 그런데도 걱정은 우리를 따라다녔어요. 일본에서는 아기의 울음소리조차도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여겨졌거든요. 붐비는 전철을 타고 긴 여정을 할 때마다 다이치를 꼭 안고 있으면 아이가 울 때마다 제 심장은 불안으로 뛰었어요. 사유미에게 우리가 방해가 되면 어쩌지? 라고 속삭였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둘 다 다이치의 자연스러운 울음이 사회에서 문제로 비춰질까봐 사랑과 동시에 죄책감을 느꼈어요. 저는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아껴주는 그런 세상을 늘 꿈꿨어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당연하고 오히려 칭찬받는 그런 세상을요. 친절함이 숨겨진 희망이 아니라 규칙이 되는 세상을 간절히 바랬어요. 비록 제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간직했던 작은 소망이었지만 그 소망은 제게 큰 의미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업무상으로 한국에 파견되게 되었어요. 낯선 나라로 이주하는 생각에 두려움이 컸어요. 한국은 사람들이 일본과는 다르게 굉장히 직설적이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더군다나 저는 아내와 사랑스러운 아이까지 함께 이주하는 것이라 걱정은 배가 되었어요. 선뜻 내키지는 않았지만 한국으로 출발하는 날은 금방 다가왔어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평생 일본에서 엄격한 규칙을 따라왔던 제가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한 발 내딛는 순간이었거든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걱정과는 다르게 더 따뜻하고 마치 반겨주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사람들이 웃으며 서로 인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경험했던 조용하고 내성적인 모습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아내 사유미는 아기 다이치를 꽉 안고 공항을 걸어갔어요. 그녀의 눈동자 속에 약간의 호기심이 스치는 것이 보였어요. 사유미도 저와 같이 엄격한 규칙 속에서 자랐지만 이 새로운 땅이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보고 싶어 했어요. 있을 때는 작은 실수나 통제되지 않은 감정 하나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곤 했던 기억이 떠올라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너무 개방적이고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택시를 타고 공항을 나섰고 차가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달릴 때마다 곳곳에 밝은 색채와 활기찬 에너지가 눈에 띄었어요. 높은 빌딩, 분주한 시장, 그리고
다정한 얼굴들이 제 시야를 가득 채웠어요. 처음 듣는 언어로 오가는 대화 소리는 음악처럼 부드럽고 따뜻하게 들렸어요. 택시 기사님도 따뜻하게 웃으며 인사를 해주시고 짐 옮기는 것까지 도와주셨어요. 작은 세부사항 하나하나가 마치 진심으로 사람을 아끼는 세상에 발을 들여놓은 것 같은 느낌을 주었어요. 저는 그때 기사님께 도시의 이야기를 여쭤봤어요. 그러자 유명한 공원들, 맛있는 음식, 그리고 거리를 생기로 가득 채우는 여러 축제에 대해 들려주셨어요. 간단한 말들이었지만 따스함과 공동체의 정을 가득 담은 한 폭의 그림처럼 느껴졌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제 마음도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꼈어요.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사유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미 변화된 느낌을 받아들인 모습이었어요. 사람들 사이의 진솔한 소통 방식이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길거리 상인들도 활기차게 손짓하며 맛있는 간식을 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 상인이 저희에게 손을 흔들며 전통 간식 붕어빵을 건네준 순간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 작은 친절이 저에게 이곳이 잠시라도 제게 속할 수 있는 장소임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조금 후에 저희는 따뜻한 불빛과 다정한 직원들이 맞이해주는 아담하고 아늑한 호텔에 도착했어요.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접수 담당자가 한국어와 일본어로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어요. 그때 느낀 안도감과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이곳 사람들은 우리를 만나 기뻐하며 자신의 행복을 나누고 싶어 하는 듯 했어요. 그날 저녁 방에 정착한 후 창가에 앉아 네온 불빛으로 빛나는 분주한 거리를 바라보며 하루를 되돌아보았어요. 친근한 얼굴들, 환한 인사말, 그리고 공동체의 따스함을 느낀 모든 순간들이 제 마음에 새겨졌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지나치게 걱정하며 살던 옛 모습에서 벗어나고 싶은 작은 희망을 느꼈어요. 사유미도 제 곁에 와서 오늘 본 친절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 나누었어요. 저는 일본을 떠나며 한국 문화에 적응하지 못할까봐 걱정했던 것을 고백했어요. 하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한국어 대화를 들으며 따스한 미소와 다정한 말들이 제 마음을 열어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 문화에서 배우고 새롭게 피어나는 감정들을 마음껏 받아들이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어요. 그날 밤, 저희는 잠에 들면서 밝게 빛나는 거리와 반갑게 맞아주는 한국 사람들의 얼굴을 꿈꿨어요. 따스한 미소의 땅,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고 그 온화한 정신이 저를 더욱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길 바랐어요. 서울역을 출발한 KTX 기차는 출발 직후부터 부드러운 흔들림과 함께 승객 여러분의 기대감으로 가득했어요. 기차 내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각 좌석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간직한 승객분들이 자리를 잡으셨어요. 저와 제 아내 사유미, 그리고 아기 다이치를 품에 안고 조용히 창가 쪽 좌석에 앉았어요. 출발 전까지 일본에서 익숙했던 지나치게 엄격하고 조심스러운 분위기와는 달리 이곳 한국의 기차 안에서는 자유로운 분위기와 따뜻한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기차가 선로 위를 부드럽게 달리기 시작하자 처음에는 잔잔한 음악과 승객분들 간의 낮은 대화 소리가 어우러지며 기차 안에 평화로운 정취가 감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 마음 한켠에서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두려움과 일본에서 느꼈던 조심스러움이 다시 스멀스멀 올라오는 듯 했어요. 아기 다이치가 졸린 눈으로 주위를 살피던 순간 작은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다이치의 가벼운 울음소리에 불과하리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울음소리는 점차 커지면서 기차의 한적한 구석에 앉아 계셨던 분들의 시선이 다이치에게로 향하는 것만 같았어요. 저와 사유미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불안함을 감추려 애썼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혹시
우리 아이의 울음소리가 다른 분들께 불편함을 드리게 될까? 라는 걱정이 끊임없이 맴돌았어요. 그때 기차 앞쪽에 앉아 계시던 한 연세 할머님께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조용히 제게 다가오셨어요. 할머님께서는 다이치의 울음소리가 들리자마자 마치 괜찮아요. 괜찮으니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 없이도 모든 걸 이해해 주시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미소에는 일본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온화함과 포용력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할머님께서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가야 괜찮아요. 우리 모두 네 목소리가 듣고 싶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은 한순간에 녹아내렸어요. 마치 얼어붙은 마음이 따스한 햇살에 녹아내리듯 저와 사유미는 다이치를 안심시키기 위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나누었어요. 할머님의 따뜻한 배려는 기차 안에 계신 다른 승객분들께도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한 중년의 남성 승객께서 조용히 다가오셔서 사유미께 작은 봉투를 건네시며 이 봉투에 들어있는 간식은 아기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라고 부드럽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봉투 속에는 직접 만드신 전통 간식과 함께 아이가 울어도 저희는 이해해요라는 짧은 메시지가 적힌 손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그 모습은 기차 안의 모든 분위기를 한층 더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기차가 달리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스치는 들판과 산, 그리고 도심 속의 밝은 불빛들을 바라보며 이 여행이 단순히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의 전환점이 되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 승객께서는 옆자리에 앉아 계신 외국인 관광객께 친절하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서 그 눈빛 속에 흐르는 자부심과 따뜻함을 전해 주셨어요. 그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제 눈앞에 펼쳐졌고, 저는 이곳 한국 분들이 서로를 얼마나 배려하며 살아가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기차 내부에서는 작은 에피소드들이 이어졌어요. 한 젊은 여성 승객께서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만화책을 꺼내시며 아기 다이치를 바라보면서 이 만화책은 아기들이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한번 읽어보시면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 라고 웃으시며 말씀해 주셨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단순히 사람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 모습 덕분에 저는 과거 일본에서 느꼈던 타인의 시선에 대한 불안감과는 전혀 다른 한국만의 자유롭고 따뜻한 감성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또 다른 순간, 기차의 식당 칸에서 한 청년 승객께서 다소 서툰 외국어로 안녕하세요. 가족분들 잘 지내세요? 라고 인사하시는 모습을 보셨어요. 그 청년의 목소리에는 자신도 모르게 스며든 순수한 친절과 배려가 느껴졌고, 저는 이곳에서 분들께서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얼마나 다정하고 솔직하신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의 인사는 단순한 말 한마디였지만 기차 안에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는 역할을 했어요. 기차가 점점 부산으로 향해 갈 때쯤 기차 내에서는 서로 다른 연령과 배경을 가진 분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시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셨어요. 어느 중년의 남성 승객께서는 자신의 청춘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당시 겪으신 고난과 좌절, 그리고 그 속에서 찾으신 소소한 행복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당시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신 강인함과 동시에 지금의 따뜻한 순간을 진심으로 즐기시는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곳 한국에서의 삶이 단순한 물리적 이동만이 아니라 마음의 성장과 치유의 여정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기차 안의 분위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화기애애해졌어요. 분들께서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일상의 작은 이야기들을 나누며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몸에 배어있던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는 일본의 교훈은
이곳에서는 자연스러운 소통과 배려로 대체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 순간 기차 안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감정들은 저의 마음 깊숙한 곳에 쌓여있던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과거의 엄격한 규율을 하나하나 녹여내고 있었어요. 어느덧 기차는 부산에 가까워졌고, 기차 안의 풍경은 도시의 화려한 불빛과 함께 새로운 시작의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부산역에 도착하기 전 마지막 순서의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자 기차 안의 모든 분들께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어요. 그 미소 속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며 함께하는 이 따뜻한 순간이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부산역에 도착한 순간 저는 가족과 함께 기차에서 내리며 지난 여정의 소중한 추억을 가슴 깊이 새겼어요. 기차에서 만난 연세 할머님, 중년 남성 승객, 젊은 여성의 따뜻한 인사와 청년, 승객의 친절한 한마디가 제게 큰 힘이 되어 주었고, 그 순간들을 통해 한국 분들의 편견 없이 순수한 친절과 배려가 얼마나 소중하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부산의 분주한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기차 안에서의 그 따뜻한 순간들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어요. 그때 저는 일본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깨달았어요. 한국에서는 아기의 울음이 차가운 시선이나 가혹한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의 다정하고 배려 깊은 모습이 드러났어요. 저의 옛 두려움은 이제 지나간 엄격한 과거의 그림자일 뿐임을 느꼈어요. 여행 내내 기차가 평화로운 리듬으로 선로를 달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승객들의 부드러운 대화 소리, 식당차에서 나는 컵의 짤랑거리는 소리, 그리고 때때로 터져나오는 웃음소리를 들었어요. 그런 다정한 행동들이 제 마음을 한층 더 편안하게 해주었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갔어요. 부산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한층 가벼워졌어요. 이 기차 여행에서 옛 두려움에 맞선 것이 제게 큰 전환점이었음을 깨달았어요. 과거에 문제가 될까봐 두려워했던 것들이 이제는 주변의 다정한 사람들 덕분에 따뜻함과 이해로 채워지는 것을 보며 인생은 충분히 따스할 수 있다는 믿음을 다시 찾았어요. 오늘은 제게 큰 전환점이었고, 이 아름다운 나라와 다정한 사람들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어졌어요. 이런 다정한 행동들을 보며 저는 이 새로운 삶의 방식 속에 숨어 있는 아름다움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는 자연스러운 감정을 드러내도 나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열린 마음으로 그 순간을 포용해 주셨어요. 제 옛 두려움은 깊이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을 억누르던 과거의 그림자였음을 깨달았어요. 지금 제 주변의 따뜻한 행동들은 사랑, 걱정, 그리고 두려움조차도 표현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었어요. 기차 안에서 만난 낯선 이들의 다정한 행동 덕분에 인생이 부드럽고 관대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여행 내내 저는 다정한 신호들을 더 많이 찾아보게 되었어요. 부드러운 대화 소리, 기차의 조용한 윙윙거림, 그리고 식당차에서 들려오는 멀리서 터지는 웃음소리까지 모든 작은 미소와 다정한 말 한마디, 그리고 도움의 손길이 제 새로운 삶의 캠퍼스에 따스한 붓질을 더해 주었어요. 마치 친절과 이해가 주인공인 한 편의 이야기 속에 제가 들어온 것만 같았어요. 사유미를 바라보니 그녀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 듯 했어요. 저희는 안도와 희망이 담긴 작은 미소를 주고받으며 일본에서처럼 조심스러웠던 대화 대신 감사와 희망의 말들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연세 여성분과 다른 승객들의 다정한 행동이 제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를 사유미에게 고백했어요. 사유미는 부드럽고 따뜻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마음을 깊이 이해한다는 듯이 보였어요. 그 기차 여행은 저희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단순히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따뜻한 마음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배운 순간이었거든요.
기차에서 느낀 온기는 사람들은 부드럽고 때로는 가장 작은 행동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어요. 이 다정함은 기차를 떠난 후에도 오래도록 제 마음 속에 남아 저를 더욱 열린 사람, 더욱 이해심 많고 다정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임을 확신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옛 두려움을 모두 내려놓기로 다짐했어요. 매일의 삶 속에서 다정함이 자연스러운 부분이 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어요. 제 가족인 사유미와 작은 다이치를 바라보며 한국에서의 미래가 지금 이 순간처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수많은 순간들로 가득하길 간절히 바랐어요. 어느 맑은 아침, 제 마음 한켠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어요. 한국을 여행하면서 이제 더 이상 제 감정을 숨길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예전에는 감정을 드러내는 게 약점인 줄만 알았어요. 일본에서는 항상 조심하며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배웠었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제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날이 갈수록 더 밝아지고 마음을 열어가는 사유미를 바라보며 우리 둘 다 인생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호텔 근처를 산책하기로 했어요. 분주한 거리에는 사람들이 서로 미소 지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시원한 바람과 부드러운 햇살이 제 얼굴에 닿으니 제 마음도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꼈어요. 걸으면서 저는 얼마나 많이 변화했는지 생각했어요. 예전 일본에서는 걱정과 두려움을 속에 감추고 살았는데 지금은 낯선 이들의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말 한마디가 제 진짜 모습을 보여주어도 괜찮다는 걸 일깨워 주었어요. 작은 공원에 들러 아이들이 행복하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아름다운 노래처럼 공기를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때 기차에서 만난 낯선 이들의 다정한 행동들이 문득 떠올랐어요. 다정한 연세 여성분, 간식을 건네주신 중년 남성분, 그리고 작은 장난감을 건네주신 젊은 여성분의 모습이 생각났어요. 그분들의 행동은 한국 사람들이 자연스러운 감정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걸 보여주었어요. 그 생각만으로도 제 마음이 한결 가볍고 희망차게 느껴졌어요. 저는 제 마음속 감정을 사유미와 나누고 싶은 강한 욕구를 느꼈어요. 서둘러 호텔로 돌아가 사유미를 찾아 저는 이제 달라진 느낌이에요. 자유로워졌어요. 웃고, 울고, 웃고, 심지어 걱정도 해도 괜찮아요. 더 이상 제 진짜 모습을 숨기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사유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그녀의 눈빛 속에서 저와 같은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일본에서의 걱정들이 서서히 희망과 기쁨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낮에는 좀 더 마음을 열어보기 위해 노력했어요. 현지 사람들과 간단한 질문을 주고받으며 그들의 삶에 대해 듣고 제 이야기도 조금씩 나누었어요. 한 가게 주인께 가족 이야기를 여쭤보며 따뜻한 답변을 들었고 저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자 대화가 훨씬 진솔해지고 깊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어려웠던 시절을 떠올리며 눈물도 흘리곤 했지만 모든 감정이 자연스럽게 제 삶에 색을 더해주는 것 같았어요. 또한 사유미도 점점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녀는 점점 자신감 있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저녁 사유미는 현지 친구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어릴 적 이야기, 꿈, 심지어 두려움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이 방 안을 따스하게 채워주었어요. 그 모습을 들으며 저는 뿌듯함과 감사함을 느꼈어요. 한국에서의 여정이 우리 둘 모두에게 진실되고 용감하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루가 끝나갈 무렵 침대에 누워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되돌아보았어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기뻐하는 것도, 슬퍼하는 것도 괜찮다는 걸 배웠어요. 한국에서는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시원한 바람이나 눈부신 햇살처럼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인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눈을 감고 미소 지으며 평화로운 마음으로 다가올 내일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어요. 이제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저에게는 미래에 대한 깊은 희망이 느껴져요. 매일매일 새로운 교훈과 소소한 놀라움들이 다정함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함께 나눈 따뜻한 순간들을 생각하며 매일 아침 미소 지으며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경험한 변화들은 훨씬 더 큰 변혁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늑한 우리 집을 나서면서 밝은 햇빛과 신선한 공기가 저에게 에너지를 주었어요. 분주한 거리를 지나며 사람들이 서로 간단한 끄덕임이나 미소로 인사하는 다정한 얼굴들을 보니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걸으며 다채로운 상점 간판, 이웃들의 즐거운 대화, 그리고 근처 공원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같은 작은 디테일들을 만끽했어요. 이곳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저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기쁨을 주었어요. 저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사기 위해 동네 시장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여러 가판대를 지나며 판매자분들께 따뜻하게 인사드렸어요. 그중 한 분,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는 연세의 남성 판매자께서 갓 딴 사과를 맛보시라고 권해주셨어요. 그분은 가족과 오랫동안 시장을 운영해온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저는 그분의 따뜻한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기차에서 받았던 다정한 제스처들을 다시 한번 떠올렸어요. 그분의 소박한 다정함에 감사드리며 좋은 농산물과 함께 감사한 마음을 담은 가방을 들고 떠났어요. 그 후 사유미와 다이치와 함께 동네 공원에서 열린 작은 커뮤니티 행사에 참여했어요. 행사장에는 게임과 음악, 그리고 가족과 아이들 간의 다정한 대화가 가득했어요.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놀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잔잔한 음악과 어우러지는 모습은 너무나 활기차고 기뻐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사유미를 바라보니 새 친구들과 즐겁게 웃고 있었고, 이제는 차분하고 미소 짓는 다이치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순간 저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절실히 느꼈어요. 예전 일본에서의 엄격하고 불안했던 생활이 서서히 개방과 사랑의 기운으로 대체되고 있었어요. 해가 지면서 주황색과 분홍빛이 어우러진 하늘을 바라보며 창가에 앉아 그날 하루를 되돌아보았어요. 예전에는 간단한 울음소리나 작은 미소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칠까봐 걱정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감정, 모든 소리, 그리고 모든 다정한 행동들이 과거와 현재 사이에 다리를 놓아준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이 우리를 따뜻함과 이해가 넘치는 미래로 인도해 줄 것임을 확신했어요. 저는 국제 변호사로서의 제 일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일본에서는 엄격한 규칙을 따르고 진짜 제 모습을 감추는 데만 집중했었는데, 이제는 법을 수호하는 것뿐 아니라 문화 간 다리를 놓는 데에도 제 능력을 쓰고 싶어요. 서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다정함을 나누며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세상을 꿈꾸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교훈들을 늘 마음에 새기기로 다짐했어요. 사유미와 함께 우리의 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새로운 이웃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모두가 환영받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작은 공동체를 만들기로 계획했어요. 우리의 마음은 이미 열려 있고 아무리 작은 다정한 행동이라도 다른 이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저는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마음을 느꼈어요. 깊이 잠든 다이치를 바라보며 그의 웃음이 우리 새로운 삶의 상징임을 깨달았어요. 감사한 마음을 안고 눈을 감으니 지금까지 경험한 다정한 순간들에 감사하며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무척 기대되었어요. 다정함이 하나의 언어라는 점을 배웠어요. 저희는 한국 여러분들 덕분에 매일을 새롭고 값지게 보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조용한 열차 안에서 큰 소리로 우는 아이와 당황한 부모의 모습이 그려지네요. 한국인의 가장 큰 장점은 정안일까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함께 이해하고 편견 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모습이 같은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따봉 코리아에서는 한국 문화와 한국인을 통한 감동적인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다양한 사연을 제보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이 기다려지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